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그 즈음의 아빠들은 가끔 미친 척하고 혼자 의식적으로 울어주시면 좋아요. 울어요? 우는 장소가 네. 마땅치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지하철 주차장에서 응.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차량이 이거- 도착했습니다. 뜨고 한참 안 올라와도 아니 냅둘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가끔씩 이제 에너지 다 빠진 날은 좀 앉아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차량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왜 안 나 이해가 안 올라오냐고. 가. 왜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면 왜 차량에 도착했는데 제가 안 올라오는 건지. 정말 힘들 때는 그거 의자 뒤로 이렇게 해놓고 한 5분, 10분 그냥 가만히 그래서 우리 충전하고 아빠들이 올라가요. 차에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해요. 그게 차량 자체가 아빠들이 나만의 갖는 공간이구나. 밀폐된 공간이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니 우리 거기서 뭐 많이 하시나 봐요, 남자들. 진짜 건설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 차량이 도착했다기는 없어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제가 요즘 갱년기를 겪고 있죠. 그 갱년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자꾸 그럼 나도 금방 땡길 거예요. 나 갱년기 선행할 거예요.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해졌고 화가 네. 많아졌고 네, 우울감도 좀 있고. 유독 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랑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애 좀 괴롭히지 말아요. 아니 화가 나 있는데 자꾸 애가 날 건드니까 또 우린 또 붙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지금부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가 머리가 더 굵어지면 도대체 따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기숙사학교를 보내야 되나. 오늘 그래서 정말 때마침 네. 딱 맞는 주제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갱년기, 아들은 사춘기. 네, 그러나 우리 집은 지금 아빠는 갱년기고 아마 이 나이대가 요즘에 결혼이 늦어졌잖아요. 또 아이를 낳는 시기도 좀 늦춰지다 보니까 네. 부모의 갱년기와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의 그 사춘기가 만나는 빨라지면서 얘네가. 그 집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다. 또 맞는데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나 요즘에 갱년기 맞는데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 기간을 넘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년기 아니죠? 오늘 찾아올 것 같아요. 전민기 씨가 자꾸 자기 갱년기라 그러면 저도 또 지기 싫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컨텐츠의 제작을 지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죠. 수많은 요청 끝에 위치 확인 기능이 추가된 2025 공부폰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능만을 제공했던 기존 공부폰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현재 위치부터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학습 기능은 그대로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 2025 공부폰 끝판왕. 이미 정보 빠른 엄마들은 다 아는 공부폰인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에 아이 위치 확인 앱 오디아가 내장된 새로운 2025 공부폰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 밖에 있을 때도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노란마켓에서 개발해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짝퉁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사셔야겠죠? 꼭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해보세요. 자, 오늘 이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죠? 뭐였죠? 이분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문가를 모셨는데 우리 남편 왔다 갔죠? 우리 아, 박우란 쌤. 박우란 선생님 남편이십니다. 네, 예. 아니, 두 분이 부부인 거를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했어. 네.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 우리가. 그쵸? 네. 좋습니다. 오늘 초등교육 전문가이자 17년차 사립초등학교 교사이시면서 유튜브 초등사에다 진행하고 계신 우리 김선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박우란 선생님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분은 별로 그거 안 밝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책 쓰고 나서 알았죠. 아, 뭔가를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 예. 물론 공동 작업을 하면 네. 이게 시너지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끝날 거라는 거. 네.
제가 많이 희생을 했죠. 네. 서로 아마 그렇게 이건 생각할 선생님의 거예요. 주장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 쉬운 일 아니죠. 우리도 네. 10년 같이 하면서 이제 맞아가는 거예요. 예. 맞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맞춰주세요. 자, 네. 어쨌든 오늘 엄마는 갱년기, 아들은 사춘기. 아니,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2학년 때랑 또 달라요. 3학년 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해도 되죠? 네. 예, 아버님께서 내가 갱년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들은 이렇게 사춘기가 지금 딱 오고요. 아. 그래서 그 아이랑 그 정도로는 죽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 정도이실 것 같고 네. 드러나지 않은 갱년기는 말은 하진 않고 있으나 오. 지금 가슴이 많이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저 또 울어야 돼요, 선생님? 그 눈물 너무 자주 그 썸네일에 쓰기 너무 자주 꼽지 마세요. 아니 너무 그게 잦으니까. 아니, 갑자기 나의 이런 공허한 마음을 다른 분의 남편이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이렇게 훅 가네요. 네. 엄마들이 네. 왜 이렇게 마음속이 힘든 거예요? 지금 엄마는 갱년기고 뭐 아이는 사춘기가 이미 빨리 시작됐고 해서 그게 겹친다라고 갱년기의 표현을 쓰지만 네. 정신분석에도 여러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융 정신 분석의 이제 학자들 중에 네. 삶의 중간 항로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 있어요. 중간 항로. 항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70년대에 이제 그 용어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한 50대 여성이 삶의 중간 항로에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라는 게 이제 신체화 반응으로 오, 나타나는 게 네네네. 있는데 그 즈음이 되면 엄마들이 많이 피곤해 하고요. 피곤해요. 네. 네. 좀 자주 아파요. 감기 같은 게 좀 자주 걸려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그냥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딱히 뭐 증상이 나오진 큰 이상이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상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아프니까 차라리 병명이라도 나오면 약이라도 먹고 치료도 받을 텐데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은 되게 이제 편안하시게 그냥 신경성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신경 얘기하지만 어떻게 안 써? 하지만 엄마는 되돌아가면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너가 신경 썼잖아. 그냥 네 탓이거든. 요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 그러한 이제 신체 반응들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울한 증상들을 겪어요. 근데 잘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지금 한국에 보면 한국의 40대 어머님들이 이러한 신체 반응을 겪어요. 네. 그래서 이게 70년대 미국에서 50대 여성들이 겪었던 삶의 중간 항로가 지금 한국에서는 앞당겨진 거예요. 40대 어머님들이 요 시기에 겪는구나. 근데 그거랑 이제 지금 사춘기랑 아예 조금 이렇게 만나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제 우울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가 있거든요. 네. 통계에 네. 보면 그 약 처방 받은 통계가 나와요. 아. 그 대한민국의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네. 그 50대 넘어가 아니라 40에서 50대는 그 중간쯤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우울증 처방을 받은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근데 자꾸 그러면 갱년기라고 그거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더 우울하니까. 아, 맞아요. 그 산후 우울증은 그나마 많이 알려져서 아이 낳고는 관심들이 많은데 네. 이제 아이 낳고 10년 지나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지금 첫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2, 셋 정도 되면 지금 네. 평균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맞아요. 그 시기랑 지금 딱 맞는 그 시기인데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근데 이걸 어디 얘기는 못 하겠고 네. 또 사실 그 즈음에 남편들도 직장에서 좀 애매한 위치예요. 아유 윗직급도 아니고 아예 아랫직급도 아니고 맞죠. 중간에서 그래. 이제 좀 치이는 네. 상황이라 그쪽도 아내를 이렇게 바빠. 신경 써줄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냥 혼자 그때 심하면 가서 처방받고 그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괜찮아지죠. 잠깐 괜찮아지는 네. 거죠. 그 집에서 엄마 왜 약 먹어? 그럼 뭐 감기약이야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기인 거죠. 좀 벅차서 그런가? 벅찬 과정이 저는 이제 엄마 결정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 결정장애요? 예. 뭐를 결정하는데 장애가 그 생긴다는 제가 갖고 거야? 있는 거거든요. 나 결정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잖아. 아니, 그거는 그치? 쇼핑할 때 그러신 거지. 어디 여행 갈 때 나라 고르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 다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선민기 씨. 그런 것도 결정. 근데 결정장애라는 게 좀 의외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일단 결정장애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초3 즈음의 학급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아. 초3 담임을 하고 있으면 네.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럼 지각을 하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네. 문자라도 뭐 아파서 병원 갔다 옵니다. 뭐 아니면 오늘 못 갑니다라고 연락이 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1교시가 지나도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 입장에서는 염려되니까 전화를 하죠. 당연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남겨놓죠. 네. 그러면 1교시 지나고 한 2교시쯤 돼서 갑자기 애가 이렇게 드르륵 문을 열고 털벅털벅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뭐야? 그럼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네. 뭐 철수야, 뭐 영희야, 뭐 어디 아프니? 그러면 아니요, 안 아픈데요. 왜 늦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늦잠을 자가지고 저를 못 깨웠어요. 이제 아, 네, 아까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의도하진 않으나 안 아이를- 되는 거야.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끝나고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픽업하는 걸 깜빡해. 네. 자기도 모르고 결국 안 가. 애는 나중에 전화 오면 미안하다고 가고 하는 게 요 시기 즈음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벅찬 과정 중에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아, 그럼 이제 엄마 결정장애라는 게 뭐냐면 피곤하고 응. 자주 아프고 응.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우울하고. 하고, 근데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학원 하나 선택하는 것도 막 미칠 맞아요. 지경이거든요. 이게 가까운 데로 할지 멀리 할지.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해. 막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과목부터 하고 그쵸. 그러면 이게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가서 또 면접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해보고 맞아요. 학원 분위기도 보고 선생님 괜찮은지 무슨 교재 쓰는지까지 하려면 그쵸. 학원 하나만 놓고서도 거의 막 돌아가실 지경이 돼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게 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쫙 알아봤어요. 근데 이 학원을 또 애랑 맞을 것이냐 이것도 옵션을 고려해야 되고 아이의 학교 스케줄과 다른 학원 스케줄을 또 다시 다 조합해서 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학원이 움직여주지 않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학원을 너무 보내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이 학원을 뭐 뺀다든지 그럼 이걸 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까지 또 막 그렇게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복잡한 그냥 거예요. 학원 하나만 해도 그런 거거든요. 네. 학원만이 아니라 나중에 진로를 결정한다는 생각도 있고 하다못해 실내화 하나를 사주더라도 맞아요.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신어줘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삶의 중간 항로에 있는 시기는 엄마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체화 반응으로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만 가라고. 그러니까 좀 되돌아보고 너가 왔던 길 보고 너가 다시 가야 될 방향성 보고 그리고 크게 다른 길인 것 같으면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고, 틀고 가. 이게 이제 40대에 지금이 아니면 또 큰 방향 틀기 어렵고 그쵸. 하는 그런 이유로 몸에서 건강한, 이게 그런 반응을 오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엄청 집요해가지고 네. 원래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니까 피곤하게 만들고 금방 지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이 멈추게 사람을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파서 누워있다가 삶이 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고민하지.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게 전데. 그게 지금 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슬쩍 숟가락 얹으시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같이 좀 묶어주세요. 네. 보니까 우리 선호쌤은 엄마들 편이야. 근데 그 와중에 선택할 것들이 쌓이니까 이게 벅차요, 계속. 벅찬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러고 있는 이 상태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럼으로써 또 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아이의 미래에 막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럴수록 선택을 못하고 그러면 맞아요. 이게 막 누적되거든요. 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네. 뭐라고 나왔냐면 선택을 잘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니까 자존감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악순환이네. 또 선택을 더 못하고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굴러가면 결국 이제 엄마 결정 장애라는 표현이 갈 정도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삶의 중간 항로를 되짚으러 가기 전에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가 10살 정도 된 40 뭐 즈음이나 살짝 넘으신 네. 어머님들은
사실 거의 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부터 먼저 극복을 하고 그 뒤에 삶의 중간 항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건가? 어릴 때는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가 어릴 때는 얘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막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들을 버텼거든요. 근데 한 초2, 초3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아이는 클 대로 커서 내 손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내 할 일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게 좀 두려우신가요? 좋으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립기도 그래요. 하고. 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럼 진짜 남편을 편해진 챙기면 부분. 어떨까? 나 그 전민기 씨 엄마한테 가서 챙겨달라고. 나는 애 크는 거 좋은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것도 제가 그래서 남편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이게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케어하고 싶은 마음과 남편은 또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제가 보호를 받고 싶고 제가 케어를 받고 싶지 남편을 케어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방향이 두 방향으로 가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일단 남편은 버리고 아이 쪽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버리는 거. 이 이야기상으로 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버님 얘기로 가요. 그럼 제가 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저는 부부 상담을 해드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저는 이 아이에 대한 담임으로서의 이제 그쵸. 그렇게 가야 이제 상담 방향이 그쵸, 맞게 그쵸.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아이는 우리가 안정애착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안정애착은 만 3세 정도까지만 아니고 그 뒤부터는 계속 분리와 이별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이제 그게 내가 의식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그것과 삶의 중간 항로가 지금 같이 딱 와 있는 요 부분에서 뭐 아쉬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표현상은 다 다른데 요 과정에서 용기 있게 내가 중간 항로를 찾아가면 6학년 졸업할 때 진짜 건강한 분리를 이루는 분들 이렇게 눈빛만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아이도 자유롭고 엄마도 자유로워요. 오.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입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쉬움은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은 결국 분리를 향해 가야 된다는 그쵸. 건 늘 이렇게 되짚어서 가실수록 좋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엄마 결정장애를 저는 극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 응급처치격으로 3가지 방법을 보통을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얘기만 해도 벌써 제가 얘기한 것 이상의 막 네. 그 머리가 터져요. 네. 변수들을 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흔 즈음의 어머님들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요? 누구한테요? 네. 학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원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결정을 어느 정도 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수학학원을 보내자라고 네. 결정을, 머릿속에, 결정을 하고 아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이제 얘기하자. 여기 수학학원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오빠 맨날 하는 말에 에이드 아직도 결정 못했어? 거기 가기로 한 거 아니야?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혀 개입을 안 해요. 너가 잘 골랐겠지. 그러면 네. 참 훌륭하신 거예요. 많은 경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는 듯이 얘기를 하거나 왜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을 네, 그리고 하냐? 우리가 지금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학원 보낼 때냐? 뭐 예전에 그 존리 대표님이 사교육 시키지 말고 네, 주식에 투자해라. 그래서 너는 그런 것도 안 받냐? 막 하여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의 선택을 자꾸 물어보면서 왜냐면 그 이유는 알아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쵸. 네, 누가 그리고 내- 동조해주기를. 그리고 내 결정이 이 아이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신을 받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뭐가 거리가 딱 왔다 하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몇 시간짜리 고민인가? 몇 시간짜리 고민인가? 1시간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보름짜리인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그 기간만큼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만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그냥 결정을 했으면 네. 돌아보지 마요.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그냥 그걸로 결정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계속 끝없이 가고 심지어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물론 이제 뭐 학원비를 대주거나 그거는 그러시면 학원비 대달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대답이 돌아오죠. 이제 뭐 애미야 나는 뭐 애비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다 뭐 그런 네네네. 얘기가 안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간 정해놓고 내가 서치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아.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이게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결정 장애에도 이 답이 되는 그런 거 맞아요. 같네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선택지를 좀 줄여야 돼요. 선택지를 아, 줄여라. 내가 선택해야 너무 되는 많아. 것 자체를 맞아. 줄여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외부 강연 나갈 때 누구 사례를 드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례를 네. 들거든요. 버락 오바마요? 미국에 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이런 얘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내 양복 어때요? 하늘색 양복 입고 나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뭐 그러니까 기자들은 좀 기가 찼겠죠.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얘기해야지 갑자기 왜 옷차림 자기 얘기야. 양복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양복은 하늘색 양복이랑 회색 양복이야. 나 그 정도 이렇게 좋아해. 그리고 앞으로 난 계속 그냥 두 양복 대충 그때그때마다 나는 그냥 골라서 입고 나올 거야. 뭐 영국 뭐 총리랑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뭐 브로치를 달고 나오는데 너는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거 주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나는 정말 미국에 대한 생각과 고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내 옷에 대한 선택지는 하늘색 아니면 회색이야. 끝. 하고 옷에 대한 선택지를 그냥 그대로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가정이랑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서 내가 선택을 그동안 계속 내가 선택해야 됐다면 이걸 아빠가 선택하는 걸로 좀 양도할 수 있는 건 양도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양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가령 매일 저녁을 엄마가 다 준비했다면 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알아서 해결한다. 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엄마는 그 시간에 이제 커피숍 가서 음. 이제 삶의 중간 항로를 찾아야죠. 고민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들을 선택들을 그 시간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아빠도 되게 좋아해요. 알아서 라면 끓여 먹든 뭐 짜장면 시켜 먹든 뭐, 맞아요. 알아서 되게 아이들이랑 잘해요. 아빠도 엄마가 시시콜콜 막 간섭하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 귀찮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다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네. 분산시킬 수 있는 건 분산하고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는 건 좀 버리는 것 이것 자체도 이제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효과가 괜찮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선택을 했으면 네.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학원을 고민했어요. 네. 그리고 여길 가기로 선택했어요. 음. 그럼 가서 카드를 긁어야죠. 바로 네. 등록해야지. 네, 바로 등록해야죠. 우리 무의식은 제가 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은 선택을 했으나 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의식은 아직 선택 안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그 누적에서 얘를 아직 빼내지 않고 있어요. 좀 그래서 일부러 약간 딜레이를 계속 시켜요. 네, 그러면 최종으로 선택하기까지 그러면 얘는 계속 나는 결정했다고 하지만 결정 안 한 결정이 거죠. 안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음. 여기서 선택하고 행동과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라. 줄여라. 네, 그냥 그 즉시로 행동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네, 맞아요. 차라리 나에 대한 선택이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네. 우리 아이에 대한 선택이니까 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어차피 완벽한 선택은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리고 올곧은 그냥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는 교육에 있어서 방법은 없다. 그나마도 선택을 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하다 보면 또 변수가 생기거든요. 또 맞아. 선택할 게 생겨요. 수정하면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해봤는데 이 길이 아니었네 하고 다시 돌아가건 그래. 아니면 각도를 틀 수 있건 그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딜레이 시키면 계속 그냥 쭉 빗나간 방향으로만 가면 턴에서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행동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늦어진다. 늦어진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예. 방향을 틀어서라도
가는 게 아니요. 아무리 머리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다 해도 결국에는 네. 뭔가 바로잡을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 인정하면 편하죠. 어차피 또 유연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야 이제 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40대를 보내면 이제 결정 장애에서 좀 벗어나고 네. 그러면 여유가 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중간항로 묻지 마라, 찾아가야죠. 선택지를 줄여라, 행동에 집중해라. 이거 되게 와닿는 네. 게 제가 한 2년 전쯤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마흔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막 모든 게 과부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될 것 같고 뭐 남편이랑 우리 집안도 행복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뤄야 될 것 같고 막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다 해내기에는 욕심은 많지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진짜 힘들어서 저도 이제 그때는 남편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나를 많이 쪼지 않았었나 그때? 아닌가? 아니 처음엔 좋았는데 오빠가 안 먹히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의 막 울면서 호소를 했죠. 내가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남편한테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남편도 알지. 내가 그냥 뭐 힘들어 우울해 이러면 남편은 그냥 쟤 또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선택지를 줄이고 내려놔라 이것도 학원 교재 같은 거를 챙겨주는 거를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많은데 학원 교재를 잘 챙겨가지 않는 이제 아이를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터지는데 그게 제가 어떨 때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또 저도 막 깜빡깜빡하고 일하다 보면은 그거를 챙기지 않고 그냥 보낼 때 있는데 내가 안 챙기면 여지없이 아무도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학원 교재만큼은 좀 잘 챙겨서 가줬으면 좋겠다. 그 그리고 선택지를 줄인 거네요. 네, 아예 탁 줬어요. 던져줬어요. 근데 남편도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해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죠.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교재는 그때 그걸 받아주시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해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내려놨는데 이게 아빠들은 확실히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엄마랑. 저는 이제 막 교재를 그렇게 해서 챙겨줬는데도 남편은 잘못 챙겨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억을 안 하시는구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자꾸 잘못 챙겨주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저 인간 믿지 말아야지. 요즘에 자기가 잘 챙겨. 저한테 불러달라고요. 뭐 챙겨야 돼? 불러주면 지가 넣어서 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일 끝나고 왔는데 막 오늘도 아이 가방에 이제 프린트물이 있어요. 교재를 안 챙겨가서 프린트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막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정도로 큰 일인가? 아니 물론 아주 단적인 그냥 예인 정확히 거죠. 챙겨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건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같이 도와줘야죠. 네. 그래도. 그 요즘엔 어쨌든 합의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 그냥 엄마가 계속 하고 계시는 방향으로 아니, 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더라면 네. 이제는 저도 지금은 그냥 좀 내려놓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교재 놓고 가도 뭐 그렇게 큰일 안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걸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챙겨주고 계속 일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하고 고학년 넘어가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챙기는 것까지 그 과정은 가야죠. 근데 챙겨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해요. 네, 근데 네. 그 기간에 역할을 그걸 어느 정도 나눠주면 어느 한 분이 심하게 힘든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맞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 그게 다 아이한테 가거든요. 네. 한 사람에게 몰아쳐 가면 그게 아이한테 나중에라도 가요. 그러한 부분이 억지로.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선택지에 대한 건 줄여나가거나 같이 맞아요.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민여 씨처럼 좀 남자들한테 구체적으로 할 일을 또 주잖아요. 처음엔 약간 미숙할 수 있는데 그 또 습관이 들 때까지 좀 네.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 한 번 시켰는데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남자들 하기 싫어지잖아. 그래 아무튼 이게 열심히 남편들의 늘 주장이.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자,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아들하고 약간 부딪히는 점이 싫어, 안 해, 말대꾸 계속하고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막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도 해주고 하면은 이게 됐는데 요즘은 이놈이
귀를 닫고 있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 여기서 제가 또 뚜껑이 한번 또 열리더라고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좀 헤쳐 나가야 될지 요즘에 저의 또 고민이거든요. 초등 시기로 사춘기가 내려온 게 벌써 한 거의 15년 가까이 돼요. 그런 이야기 나온 게. 네. 그때는 내려온 게 6학년 정도 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 4학년까지도 내려왔어요. 진짜로요? 그렇다니까. 이게 빠른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는 네.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아, 거기에 따라서 뭐 좀 달라져요? 달라요.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이 더 사춘기가 빨리 와요. 네. 그리고 1, 2학년까지도 내려온 아이들이 있는데 1, 2학년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사춘기를 자꾸 질풍노도의 시기다, 저항의 시기다라는 관점으로 봐서 해석을 잘 못하는데 원래 그냥 사춘기 자체의 말은 성을 생각하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의미거든요. 생각사자에 봄춘자를 쓰는 거예요. 예. 봄을 생각하는 시기인데 이 봄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성을 우리가 뜻하는 생각하는 봄이 거구나. 아니라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춘정, 맞아요. 춘몽, 뭐 춘약, 회춘, 뭐 이런 거 춘자가 들어가는 게 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되면 그게 그냥 사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빨라진 이유가 여학생들이 제 세대 때만 해도 중학생쯤 돼서 이제 첫 초경을 시작하는데 이미 초등학생으로 그쵸. 내려오고 영양 상태가 너무 좋으니. 네. 통계상으로 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게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첫 초경하는 그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조금씩 빨라지다가 88 올림픽 지나서 갑자기 빨라지는 속도가 가파라진 거예요. 아, 올림픽 하면 빨라지는구나. 그때 뭐- 이 생각은 참. 농담이에요, 선생님. 예. 역시 창의적인 해석 참. 그 영양 상태가 그 이후부터 그쵸. 이제 월등히 인스턴트도 좋아지니까. 많아지고 아.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초경이 좀 빨라졌다고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신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그냥 와버리는 거죠, 빨리. 예,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비율이 빠르고 남학생들은 이제 첫 몽정을 시작하는 그 시기나 그게 왜- 이제 왜- 5, 6학년으로 이제 빨라지니까. 전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은 그것도 이제 빨라지는 그래서 그 시기는 아니면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아이랑 대화를 아니요, 눈에 보이죠. 맨날 대충 체육복만 입고 갔던 아이가 갑자기 네. 옷을 좀 뭘 사달라고 하거나 머리에 좀 신경 쓰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군요. 외모에 신경을 쓰기 올해는 아직 시작했죠. 안 왔다, 그럼. 외모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오히려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오면 좀 과묵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이런 걸 잘 드러내려 하지 않거든요. 과묵해져요? 그리고 여자애들한테도 과묵한 게 좀 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있어서 저항의 관점으로 보기보단 3학년, 4학년 정도 됐는데 아니면 2학년 정도에도 좀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좀 드세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좀 배포가 크게 드센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엄마랑 혹은 아빠랑 자꾸 작은 것 가지고 맞아요. 이게 싸움을 걸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요. 갑자기 콕 집어서 우리 아이가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 예. 많은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 중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뭐만 해줘 그러면 뚝딱뚝딱 해주고 뭔가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자식 내가 우스워졌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돼.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아빠가 지금 만만해지고 좀 우스워진 거잖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서열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아, 이건 그럼 자연스러운 거군요. 그렇고 예전에는 감히 아빠한테도 사실 못하던 시기죠. 저 때만 해도 네. 어떻게 아빠한테 초등 3학년 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뭐 말대꾸도 하고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빠들도 되게 친절하고 맞아요. 친구처럼 지내고. 감정도 받아주고 네. 이렇게 공감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슬슬 서열 1위로 가도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뭐 발표도 하고 하니까 논리력도 이제 좀 생겼어. 이상하게 말을 툭 던지면 엄마 아빠 갑자기 말문을 막혀.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어쩐지 요즘에 그 팩폭을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진짜예요. 그리고 딱 봐도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한테 하라 그러는 것 같거든. 그리고 본인이 그랬어요. 딱 자기가 뭔가 말을 뱉었을 때 상대가 헉 하면 그게 좋다고 했어요. 특히 할아버지 말문 막을 때. 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그것도 성취감이거든요. 어... 성취감이 오는데 어. 내가 예전엔 서열 1위였던 그 존재,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어려웠던 그분이 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야. 이 과정 안이 본능이네. 근데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미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하기 전에 형제에서 그냥 가로막히죠. 첫째에서 서열이 아 그렇지. 정리가 돼. 그렇네, 그래. 그렇네. 밥숟가락 드는 것부터 이미 정리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와서 엄마 아빠까지 타격이 없어. 형한테 맞기도 네. 많이 맞았고. 그냥 단계 오기 전에 서열이 정리돼서 지금은 그걸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서열 정리를 해줘야 돼. 할 데가 없구나. 네.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린 걸 혹시 뭐 학폭을 뭐 옹호한다고 아예 하면 안 당연하죠, 되는데 당연하죠. 그 학교에서도 요즘에 물론 학폭 문제로 되게 심각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부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엄청 그러니까 예민하고 민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것조차도 다 담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개입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서열을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밀고 땡기는 놀이는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미는데 한 아이가 넘어지거나 하면 이제 이건 또 너가 학폭이 좋아하는 갈 건 수 장난이 아니야, 폭력이야 해서 그래서 이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제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라 하는 게 그건 규칙을 통해서 서열을 서열이 정리하는구나. 안전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네. 좀 집에 와서 좀 덜해요. 에너지를 이미 거기서 쏟고 그나름 이제 하고 물론 가정에서 또 서열이 안 돼 있으면 가정에서 와서 다시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3학년 즈음에 특히 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춘기의 고민과 싸움은 진짜 내가 독립을 해 나가기 위한 싸움인데 이건 독립해 나갈 싸움이 아니거든요. 뭐 습관이라든지 해야 될 걸 안 해놓고 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서열 정리를 하는 싸움이다. 이때는 서열 정리. 이건 대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무력으로? 아니요. 나 준비되어 있어. 근데 아직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열심히 타야 돼, 오빠. 대화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가는데 안전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근데 잠시만요. 이미 제가 봤을 때 얘가 엄마는 제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기회 있어요? 그럼요. 근데 손자병법이에요. 네. 손자병법에 나온 걸 이제 교육 쪽에 끌어당긴 겁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백전백승. 네. 원문에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가 원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워서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문이 턱 막히거나 뭐 같이 버럭버럭 하거나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운다라는 걸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비기면 돼요. 비겨라. 비겨라.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 맞벌이도 많죠. 네. 그러니까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요. 네. 집에 와서도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맞아요. 하면서 간식 같은 거 챙겨가지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죠. 그럼 아이 방에 들어가면 싸우적게 말 나오면 이제 나도 기분이 상하죠. 네. 쭉 이렇게 보거나 뭐 왜 왔어? 뭐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쵸.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왜 왔냐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순간 아이가 네. 이제 나를 공격한 거죠. 공격했죠. 네, 성공 그러면- 날렸죠. 네, 그럼 거기가 1점. 골 한 거나 넣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엄마도 얘기하죠. 너 숙제했냐? 뭐 그쵸. 너 게임 오늘 너가 했어, 지금 안 했어? 뭐 게임할 예. 때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1대1이잖아요. 되게 익숙한 장면이다. 예. 그러면 1대1 하고 그냥 간식 내려놓고 나오시면 돼요. 위태롭지 않을 만큼 싸운 거예요. 그래요. 1대1. 더 가야죠, 선생님. 자, 그러면 짜증내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좀 심한 경우 문제집을 확 이렇게 한다거나 네. 새우 탁 덮는다든가 네. 이런 행위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2대1이잖아요. 네. 근데 엄마도 너가 지금 엄마한테 이런 거 그렇지. 보일 때야 그래서 또 가자. 네. 그럼 2대2잖아요. 네. 그럼 나오셔야 돼요. 2대2를 넘어가서는 둘 중에 하나 질 때까지는 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위태롭지 않게 싸우려면 1대1이 제일 좋고 어렵다. 2대2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는 싸우더라도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걸 맞아요.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가는데 이게 3대3, 4대4 가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확 해서 엄마가 안 돼,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확 눌러버렸어. 너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그냥 못한다 하고서 그냥 그쵸. 그쪽이 깨갱하거나 무조건 해서 나가야죠. 누구 하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와요. 그거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려 하지 말고 위태롭지 않게 1대1이 제일 좋다. 2대2도 괜찮다. 근데 2대2가 넘어가면 더는 가지 마라. 멈추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거 안 돼요? 엄마한테 사과해. 그건 아이가 진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사과 받고 사과시키는 거. 비기는 데 있어서 네. 그거는 싸움이 비겼는데 그냥 우리가 이긴 걸로 할게 하고 가는 거랑 아니 근데 비기는 게 좋은 거 맞아요? 애 입장에서도 자 예. 양쪽이 다 찜찜한 상태로 찜찜해. 끝났어요. 네. 저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내일은 뭐라고 내가. 아 진짜 그런 적 있어. 내가 얘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한번 돌려줘야지. 이게 그러니까 감정 상태로 안 좋은 상태로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걸 견뎌야 돼요. 아. 그러면 며칠 있다가라도 아니면 그날 저녁이라도 다음날 아침이라도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누구 하나가 완벽하게 지고 나면 화해의 여지가 없어져요. 대부분은 감정 싸움으로 끝나거든요. 그냥 감정으로 버럭하고 맞아.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버럭버럭하고 나오면 한편으로는 분하고 화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엄마한테 좀 참을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그쵸, 반편에 있죠. 있고 아이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한편으로는 엄마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뭐 좀 안 한 건 맞지 뭐 요런 게 반반은 있는 상태예요. 그중에 나중에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파도가 잠잠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누가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 그때 내가 미안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하다못해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랑 사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냥 거죠. 그 말 자체로 아이가 알아듣고 갑자기 미소를 지어주고 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러 들어가는데 비기고 나온다. 일상 안에서 이 정도. 그러면 아직 서열상으로 우리 아이가 위에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진짜 꼭 잡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뭐 엄청 큰 네. 잘못은 당연히 지도 사과를 하겠지만 뭐 손 씻으라고 했는데 뭐 씻을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린 못 기다려주고 걔는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또 잔소리하면서 말이 안 예쁘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감정이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 잡아줄 때도 그냥 이렇게 아니요. 비기고 지금 제가 나오면 돼요? 말씀드린 건 네. 엄마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음. 먼저 방문 들어가신 경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잘못된 것 때문에 훈육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 네네. 나름 잘 지내보려고 들어가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네, 오는데 네, 네. 그러한 대화할 의지가 여력이 있을 때 들어갈 때도 마음은 대화로 생각하지 말고 1대1만 하고 나오자고 해도 훌륭한 대화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훈육이 필요한 순간 이건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네. 이기는 싸움만 하셔야 돼요. 아, 이기는 이거에는? 싸움만. 이거 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이길 때까지 좀 기다려요. 항목들을 누적시켰다가 아, 팩트로 조져야 되는구나. 네. 근데 홈그라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홈그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가끔 이제 교실 유튜브 보면 네.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아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학생이 저렇게 대들 수 있을까 막 있죠.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대부분 다 교실이에요. 맞네. 네. 교실이 아이들이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대둘수록 다른 아이들한테 난 이 정도거든. 뭐 선생님한테 요즘에 때리시는 분도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이들한테는 영웅이면서 한편으로는 난 선생님한테까지 이 정도니까 니들은 내 사회를 믿지 한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임 선생님들 교육할 때 명확하게 잘못했고 얘는 훈육이 필요한 아이는 교무실로 불러라. 아, 거긴 내 홈그라운드지.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딱 한마디면 돼요. 누구누구 교무실로 따라와. 그리고 선생님 먼저 가요. 교실 분위기 쌓여지죠. 네. 그 아이는 교실에서 나가서 교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이미 졌다. 마음엔 이미 질 준비를 하고 그렇네. 문을 열고 들어. 그럼 교무실 가면 누구만 있어요? 선생님들만 있지. 와, 네. 이거 되게 좋다. 거기 가서 너 이거 잘못했고
여기서 저 잘못하면 학교 생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 어머니께 통보된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나와요. 근데 그걸 애들 앞에서 뭐 이 생활 규정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가지고요. 뭐 그냥 제적시켜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도 그렇게까지 갈 마음은 없는데 애들 앞에서 체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더 세게 체면이 나가게 있지. 되는구나. 아이를 훈육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건 정말 아이가 잘못한 거다. 안방으로 부르세요. 아이 방으로 찾아가지 말고. 이거 부부싸움 할 때도 좀 써먹겠어요. 내 공간으로 널 아, 부르. 왜 그럼 거실로 나 아니, 불러. 화장실로 따라와. 화장실로 그럼 따라와. 전민기 씨 백화점으로 따라와. 아,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악용하시면 안 돼. 뭐냐면 내가 아이를 잡으려고 생각할 때 사사건건 하면 방으로 안 되고. 부르면 안 아이한테는 먹혀.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위축되고 해요. 정말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잘못한 알고 걸 있을 때. 이걸 엄마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도 설명해 주실 필요 없어요. 너가 언제 손 안 씻었고 그냥 밥 먹었고 엄마가 그냥 참아줬어. 참아준 거죠. 기다렸으니까. 근데 며칠 그랬고 오늘 또 그래. 근데 그치. 너의 태도도 옳지 않고. 근데 이것뿐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더 있어 하면서 사실을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이걸 안 지킬 경우 어떤 뭐가 있을 하겠다. 거야. 집에서 하고 쫓아낼 거야. 진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못 쫓아내면서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 맞아. 네. 그리고 아이가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됐어 나가 하고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아, 너 아이는- 엄마한테 사과해 이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 사과받으려고 하더라고. 정민호 씨. 아이는 엄마 방으로 와 하는 순간 아까 교무실 걸어가는 아이처럼 자기 이미. 방에서 거실을 거쳐서 엄마 방을 문을 여는 순간 이미 마음은 근데 그때 아빠가 옆에 앉아 있으면 더 좋지. 우리는 한 세 발짝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 그래서 아이를 훈육하러 아이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 왜냐면 이것들이 지 방문을 탁 자꾸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거든요. 지는 더더군다나 거구나. 문을 잠겨 있으면 애가 또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노크해야죠. 아, 아이는 또 침대에 누워 있죠. 어. 일어나면 또 내 침대에서 또 일어나라는 이렇게 건방지게 막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미 내가 그렇죠. 지는 근데 싸움이구나, 엄마 그렇게 방에서는 되면. 얘가 누워 있을 때도 없고 어. 마음 편히 앉아 있을 때도 없어요. 방문도 잠겨 있을 일이 없죠. 네. 선생님 이런 열려서 경우는 없어요? 들어오고. 엄마 방으로 와 했는데 이것도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더 그런 애도 3학년인데 있겠지. 그 정도다 하면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이미 서열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다. 3학년이면 그래도 오는 거죠? 그럼요. 엄마가 아직까지는 방으로 와요. 오라는데 엄마가 부르면 우리 아들 그래요. 이게 엄마 방이 있으면 좋고 엄마 방에 엄마만 앉는 의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의자 사러 가야겠다. 엄마 쇼.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그 소파에서 놀지 못하게 해요. 오. 저는 학교에서 담임 의자에 아이들이 못 놀게 해요. 그 교실에 담임 의자가 있고 이거는 약간 회전도 되고 바퀴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삐루루룩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또 친구 같은 선생님 되고 싶다고 안 묻고 장난치면 뭐 의자를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선생님들 교육할 때 선생님들 의자만큼은 다른 아이들이 앉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중요하다. 예. 이게 와, 이 이거 진짜 의자의 꿀팁이다. 맞아. 우리가 정신분석실에서도 정신분석가가 앉는 의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담자가 앉는 의자와 분석가가 앉는 의자가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 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도 엄마가 앉는 의자도 아빠가 앉는 의자도 따로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땐 글로 부르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딱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건 어때요? 눈 안 보이겠죠? 그거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왜 우리 아이를 범죄자 만드나요? 그래서 조교들이 눈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을 네. 깔아감고 이제 군대 훈련소나 교도소에 사용하는 방법 선글라스 괜찮아요. 이해했습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속전속결로 간다. 아, 그래 너무 길지 홈그라운드에서 않게. 네, 훈육은 정확하죠. 잘못한 게 명확하죠. 그리고 아이들 알아요. 뭐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래 잘해보자 이거 말고 잘하고 안 하고는 사실 습관에 달린 거라 다시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서열 정리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질구레한 엄마가 느끼기에 아빠가 느끼기에 정말 이런 다툼을 하느라고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그런 거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TV 보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나 이런 데 볼 때 엄마를 막 이겨먹는 아이들은 어쨌든 너무 엄마가 친구처럼 하려 하다 보니 그 서열을 이 아이가 엄마 내 미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 여자아이들은 네.
그 서열보단 공감이 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룹을 줘도 간에서 서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무조건 있었어요. 우리 치열했어. 지금 진짜. 왜 이렇게 서열을 따져? 축구 서열을 나누든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로 해서 가위바위보를 또 자주 이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 과정이 돼야 걔네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맞아. 아, 네, 서열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높은 자리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위치가 정해지면 그게 되게 타이트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은 공감을 통해서 그 끈이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서열을 통해서 끈이 연결되는데 저 어릴 때 너무 위로 가고 과정에서도. 싶었는데 솜주먹이어가지고 서열을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서열 센 애 옆에서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면서 내 서열을 유지를 했었지. 그러면 그러면은 선생님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약간 얘가 살짝 귀여우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서열 정리를 말씀해 주신 대로 딱 하고 이제 더 크면은 사실 서열 정리가 좀 어렵기도 그렇지 하잖아요. 않을까? 중학생들 되거나 이게요.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열이 그래 한번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요. 오. 다시 서열 내려가든 없든 사춘기 되면 어디한테 관심 간다 그랬어요? 이성. 이성한테. 아,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 서열을 빨리 정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엄마들이 더 서운해요. 아. 이제 아. 네, 내가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거든. 네. 아, 그러니까 엄마들도 괴롭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괴롭진 않은데 얘가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성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지는 우리 아들이 네. 중학교 올라갔는데 다른 여학생이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한번 뒷모습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나는 그래도 꽤 쿨하게 인정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들 눈에 레이저가 나와요. 그래요. 머리로는 괜찮다고나 하지만 얘가 난 앞에 가서 얼굴 확인할 것 같은데. 전형적인 우리 아, 아빠 미안한 건데. 그래?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죠. 그러면 어쨌든 짧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는 어떤 식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너 아까 그런 행동 옳지 않아.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 잘못한 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 그 장소 얘기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고 가정 안에서 그 아이의 제약할 수 있는 걸 스마트폰 해주는 시간을 더 줄인다던가 이해했습니다. 예, 알려주고 다음에는 훈육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제자에 들어가는 바로.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들어갈 때 부모도 어떤 메시지를 짧게 간결하게 전할지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하고서 되네. 얘기를 딱 해야겠군요.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협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 정말 너무 자잘한 것들은 그냥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 참아줘요. 예. 라는 사실 참아주는 건 아니죠.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인데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몇 번, 세 엄마 번이지, 세 번 얘기했어. 두 번 참았어.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는 지금 알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어쨌든 막 애랑 막 목청 높여서 싸운다든지 울고 막 난리 친 경우도 있잖아요. 기수 꽂고 그럴 때 만약에 이 아이한테 뭐 화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메시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상으로. 우리가 화내는 건 괜찮아요.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단 1대1로 끝나는 가정하에. 그리고 뭐 화난 상태로 그냥 이기는 것까지도 양보해서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누구든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마음 돌리면 그냥 2, 3일이 지나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될까 되게 염려하는데 아이들 회복 탄력성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엄마는 차라리 속상하고 있는데 쟤는 맞아. 학교 갔다 오더니 언니 아무것도 맞아, 맞아. 이러고 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 엄마한테 문 쾅 닫고 나간 다음에 학교 가서 바로 있잖아. 네. 그럼 맞네. 그래서 그걸로는 그렇게 심리적 상처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회복할 여지도 있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갈 여지가 있는데 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화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화가 올라가다 보면 너 그렇게 먹으니까 결국 뭐 살이 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걸 엄마 아빠 너무 잘 알거든요. 건들면 안 돼. 예, 뭐 얘가 성적되게 고민해.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맨날 떨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툭 던지는 거야. 네. 이건 화내는 거하고 달라요. 아이 마음에 화가 쌓이는 게 아니라 분노가 쌓여요. 네, 이 분노는 다시 되갚아줘야 풀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엄마한테 되갚든 근데 엄마가 이미 서열을 정해서 엄마도 안 될 것 같으면 학교 가서 다른 아이한테 하든
결국 어디 가서도 아니면 푸는구나. 뭐, 하다못해 뭐 개미를 밟아 죽이든 뭐 하여튼 어느 방향으로 그냥 왜곡되게 가요. 이거는 심리적 상처로 왜곡되게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네. 주의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엄마 아빠 알아요. 뭐지? 우리 아이 네. 발작 버튼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계속 건들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뭐예요? 근데 아니요, 저희는 이건 아이마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둘 다. 그치. 네.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무엇으로 수치스러워하는지. 아. 그래서 똑같이 그걸로 공격을 해요. 어. 그러면 엄마도 분노가 쌓여서 다시 되갚거나 엄마도 오, 맞아요. 엄마 아빠도 다시 가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뭐 엄마는 뭐 맨날 택배 뭐 시키면서 나보고 뭐 사지 말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걸로 가요. 그래서 양쪽 다 안 좋기 때문에 그 단어 우리 아이가 수치스러워하는 단어를 생각해 놓고 이 단어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화내시는 건 괜찮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그리고 꼭 뭔가 마침표 찍으려고 아, 네. 일로 와 악수해. 그치. 자 풀렸지. 미안해. 사랑해, 안아. 자, 안아. 자 됐어. 내일부터 우리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며칠 지난 뒤에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래도 또 그 과정만으로도 또 이렇게 풀릴 여지가 있는데 수치감을 준 건 이걸로 안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쭐게요. 엄마랑 아이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다. 아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엄마는 삶의 중간 항로에 있고 이제 아이는 3학년이라서 곧 사춘기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서열 정리가 끝나면 사춘기 갈 겁니다. 네. 아빠의 위치는 이 시기에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마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오. 아, 괜찮아요, 전민기 씨. 예. 근데 엄마들이 좀 거부를 하시죠? 예. 제가 엄마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네. 그냥 가끔 느닷없이 꽃 한 송이 정도 사다 주시고 그리고 여행을 보내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왕이면 아이는 케어해 주시고 엄마들끼리 가거나 엄마 혼자 가거나 해서 거기서 삶의 중간 항로를 그 여유를 갖고 겪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야 엄마에게 돼. 할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아빠들도 힘든데 우리 중간 항로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 안 그래도 가나요? 그 얘기 하려고 사실 했어요, 지금. 제가 아빠들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 내용으로는 강의 신청이 안 들어가요. 남자는 이게 그렇다니까. 강의를 만들어도 뭘 사지도 않아. 강의를 안 이 듣는데. 인간들은 사지도 않지, 강의도 안 듣지. 계속 그냥 서열 정리만 해. 듣다 보니까 사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심지어 제가 책을 쓰겠다고까지 출판사에 얘기해도 출판사에서 아빠 책 쓰면 우리 출판사 망합니다. 맞아. 아빠들은 이해했습니다. 돈이 안 예. 돼. 아, 됐어요. 근데 됐어. 일단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 시기를 막 지나간 상황이고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혼자 우는 방식으로 그걸 조금 위로했어요. 가끔씩 엄마랑은 좀 다른데 남자들도 고독하고 외로움이 아, 그럼요. 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엄마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이게 인종 욕구도 같이 오고 겉으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애들 이렇게 키워야 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감은 엄청나게 눌러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의식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냥 아직 사춘기 마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누르는 압박은 못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표현도 못 해요. 아이의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 힘들다고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딴 데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쌓여. 몰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그 즈음에 아빠들은 가끔 미친 척하고 혼자 의식적으로 울어주시면 좋아요. 울어요? 우는 장소가 네. 마땅치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응.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뜨고 한참 안 이 올라와도 아니 냅둘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가끔씩 이제 에너지 다 빠진 날은 좀 앉아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차량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왜 안 나 이해가 안 올라오냐고. 가. 왜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면 왜 차량이 도착했는데 안 올라오는 건지. 정말 힘들 때는 그거 의자 뒤로 이렇게 해놓고 한 5분 10분 그냥
그래서 우리 충전하고 아빠들이 올라가요. 차에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해요. 그게 차량 자체가 아빠들이 나만의 갖는 공간이구나. 밀폐된 공간이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니 우리 거기서 뭐 많이 하시나 봐요, 남자들. 진짜 건설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차량이 도착했다기는 없어요. 진짜 아빠들은 차에서 울어라. 엄마들은 여행을 가고. 너무 좀 차이가 심하네. 우리는 뭐 눈물 쏙 그거면 나는 된대. 거고. 그거면 된대. 아, 나도 여행 보내줘. 아. 가세요. 네. 오늘 참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맞아. 정말 좋은 팁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거는 절대 아이들이랑 같이 보지 마세요. 애들이 이거 쓱 본 다음에 아 그치.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에이고 내가 져줄 것 같아. 딱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엄마, 자기 내 방으로 방으로 와봐. 부르는구나. 골치 아파지니까 오늘 썸네일에는 꼭 아이들 떼어놓고 보라고 저희가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네. 걸로.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참 감사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둘 다 저렇게 내용이 좋냐? 그치. 그래서 그 또 다음부터 결혼하셨나 오면 봐. 그 부부라는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는 박우란 쌤 모시고서 남자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은 서열 정리가 안 끝나셨나 봐요. 아니 서로 이렇게 심리를 잘하니까 걸려들겠냐고.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서열은 제가 이제 밑으로 늘 자리 잡고 갑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이미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 정리를 하셨군요. 예. 우리도 빨리 서열 정리 끝내요. 안 끝났어. 내 이미 밑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엄마는 갱년기 아들은 사춘기라는 주제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무조건 뭐 어디 학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게 제대로 서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김선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보내줘요. 박우란 선생님 남편이었어요. 둘이 참 잘해. 둘이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예,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란 선생님 남편. 저 다음에 여기 안 옵니다.